네, 이 구글이 최근 한국 정부에 우리나라의 정밀 지도 반출을 9년 만에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글 맵이 요구하는 1대 5천 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구글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장우진 GB 인베스트먼트 이사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구글의 이 지도 데이터 요구 문제가 지금 더 뜨거운 것이 비관세 장벽으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 맵을 딱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또 분명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이슈가 좀 생소한 분 시청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뭐지? 이 전반적인 개요도 좀 설명해 주시고 구글이 지금 요구하는 게 또 뭔지 그 이유까지도 한번 이걸 정해놓고 가보죠. 네. 혹시 해외여행 가시면서 구글맵 이용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해외여행 갔을 때 구글맵은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맵으로 장소를 이동한다거나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지도를 쓰는 것처럼 구글맵을 이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구글맵의 사용이 제대로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도 안 되고 지도를 통해서 어디를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지도 서비스를 위한 지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대 사회에 무슨 지도 데이터가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위성 데이터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위성 데이터에는 그 지역의 정보 같은 게 없잖아요. 뭐 상호라든가 뭐 이런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 건물들의 어떤 정확한 정보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들, 그 골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들을 줘야지 그 지도를 구성하고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나라에서 구글에 제공하지 않고 있는 거죠. 현재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 네이버나 카카오는 국내 정부에서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유료죠. 네. 네. 유료는 아닙니다. 유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 네. 그런 공공 데이터들 성이니까 공공 데이터 성이니까 이런 상업화 돈을 만드는 것만 아니라 그러면 여기 대해서 무료로 공개했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도 저는 이제 무료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구글에게 주지 않고 있다. 그럼 구글을 왜 안 주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07년부터 지금 네 번째 우리도 데이터를 달라고 네.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데이터를 달라고 했던 그 사항들을 보면 2007년에 처음에 그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는 그러면 데이터를 줄게라고 네. 얘기했었거든요. 예. 네, 근데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안 돼. 이 정보는 줄 수 없어라고 반대했었고 2010년에도 한번 또 타진했습니다. 그때는 정식 신청은 아니었는데 네. 우리도 정보를 달라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안 돼. 안보상 이유 때문에 안 돼라고 얘기했었고 2016년에 다시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저때 뉴스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2016년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예. 나왔어요. 그때 이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서비스도 하야되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려면 지도 데이터가 면밀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왜 제공하지 않냐라고 얘기했었고 정부에서는 민감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또 한번 거절했죠. 그리고 2025년 2월에 다시 한번 그럼 민감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블러 처리해 줄게. 블러 처리라고 하는 게 이게 투명하게 가림 처리. 네, 가림 처리 해줄게라고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또 약간 부정적으로 뉘앙스를 보내고 있어요. 왜냐 블러 처리를 하는 대신에 그 우리가 블러 처리, 그러니까 가림 처리를 해야 되는 대상을 알아야 되니까 정확한 좌표를 달라고 한 거예요. 뭐 군사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정확한 좌표를 달라고 한 건데 이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거 투명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거 정보를 달라고? 이거 좀 난감한데? 라고 얘기가 되면서 현재 협상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은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네.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지도 데이터라는 게 우리 생각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뭐 불만을 많이 쏟아낸다고 해요. 그렇죠. 구글 맵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단순히 이게 여행 뭐 관광객 그런 용이 아니라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에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디지털 트윈 미래 사업으로 가면 갈수록 이 지도 데이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네. 많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얘기 드려야 될 건 일단 관광 관련된 얘기로 구글은 명분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예. 관광객 우리가 서비스를 해서 너희들 관광을 좋게 만들려면 관광객들이 결국 편해야 되니까 그 편의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건 뭐 일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실제 불만도 많답니다. 그렇죠. 외국인 관광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 지도를 외국에서 그대로 사용했으면 훨씬 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구글 지도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되니까 네.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1대 2만 5천 축척의 정보 지도는 제공한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구글은 1대 5천의 정밀 지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대 2만 5천은 등고선 10m 단위의 정보고 1대 5천이라고 하는 건 등고선 5m 단위의 정보인데 네. 왜 그러면 1대 2만 5천은 안 받냐라는 거죠. 그걸로 여행은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25,000으로 되죠. 네, 예. 그것만으로 충분히 데이터 제공이 가능한데 왜 거부하냐? 그게 이제 구글에서의 명분이 약간은 떨어진다고 보는 부분이긴 한데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일단 구글은 1대 5천의 모든 1대 5천 데이터로 전 세계 데이터들을 지금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아, 자기들은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1대 2만 5천으로 가져가서 뭔가 한다는 건 비용이 약간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네. 그것도 충분히 뭐 이해는 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대 5천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가야지만 실제로 이제 지도 서비스는 지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가 확장이 되는 건데 그 확장되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앞으로 미래 사회에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잘 생각해 보시면 자율주행 있잖아요. 자율주행에서 축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약간이라도 잘못 간다 그러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예. 또 드론 배송에 대한 얘기도 이게 지도랑 연결이 되어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이 드론 배송 같은 경우에도 지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고 하면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안 되죠. 네, 예. 약간 옆집에 배송한다 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현실의 세계를 그대로 구현해서 가상 세계에 구현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지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 그러면 디지털 트윈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사회의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밀한 지도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거죠. 그래서 달라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작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굳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왜 네. 굳이 4번에 걸쳐서 우리나라 시장에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 걸까? 왜입니까? 네, 이게 또 궁금하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버틴길 수 있는 이유가 반대로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데 비해서 왜 그러면 우리나라는 버티고 있지? 구글에 왜 제공하지 않고 있지? 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자체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네이버나 카카오가 자체 서비스를 잘 구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글 맵이 없어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다른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인터넷 서비스가 발달하지 않고 구글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공해야죠. 아니, 일본도 구글 맵입니까? 자체적으로 맵 없어요? 우리 뭐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 맵 같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저도 구글을 가서 사용했었고 뭐 예. 일본인들이 어떻게 걸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일본도 구글 야후 맵이 같은 다 게 있을 수도 되더라고요. 있겠 예. 하긴 할 야후?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국이나 이렇게 몇몇 나라 빼고는 정말로 자체적으로 맵을 구성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도 독립이네요. 네, 그렇죠. 네, 고산자 김정호의 후배. 네로서. 네. 어쨌든 지도 서비스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만의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밀집된 지역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도 서비스가 굉장히 잘 구축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예. 구글이 활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테스트 베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 베드를 미리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구글 입장에서는 구글 글로벌 서비스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나라에 계속 문을 두드려서 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를 막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이 지도 데이터에 벤치마킹을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다. 숨겨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좀 파악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뭐 이런 데 가면 진짜 골목골목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향후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쪽에 어떤 노하우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이 그렇죠. 굳이 우리가 뭐 큰 시장도 아닌데 몇 번을 지금 몇십 년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 팀장님 문제는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금 비관세 장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구글 맵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아, 이번에는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이런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향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전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산업을 지킨다는 명분이 굉장히 강하게 남북 관계도 있었던 거죠.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그럼 일단 이걸 막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 정부가 표면적으로 이걸 막는 이유가 뭔가를 보면 보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안 만약에 이 정보가 새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국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된다 그러면 이게 크게 위험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상으로 보면 이게 정말로 보안이 이 지도 때문에 그렇게까지 노출이 크게 되나? 라고 보면 퀘스천 마크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정보가 노출되었던 사례들을 얘기를 해보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의 23년에 우크라이나의 지도를 업데이트한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지도를 업데이트했는데 새로운 시설이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러시아의 블로거가 군사 블로거가 이거 군사 시설이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걸 타겟할 수 있게 된 명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아 그러네. 이렇게 위성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 지역이 뭔가 공개가 된다면 위험할 수 있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도 서비스가 없어도 위성은 이미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저기도 위성도 있고요. 네, 위성 데이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 맵이 없을 뿐이지 네이버 지도는 정밀하게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빼돌리면 또 되니까. 아니요, 빼돌리는 게 아니고 빼돌리자 보면 되니까. 두 개 겹쳐가지고 이게 군사 아. 시설인데 이게 무슨 시설 근처에 있구나, 예. 이게 뭐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주거나 주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보안상의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걸 막은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걸 굳이 막을 필요가 없어요. 자국에 산업이 없기 때문에. 네, 굳이 이걸 막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당장 열어줬다고 했을 때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차들 보면 내비게이션이 워낙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안 좋으니까 T맵이나 다른 맵들과 호환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시장을 개방해버리면 그냥 구글 맵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T맵이 죽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도 구글의 서비스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자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외국인들이 이걸 한번 쓰게 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보호할 산업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안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네. 이걸 막은 거죠. 보안이라는 명분이 없으면 사실은 이 데이터를 막는 게 WTO에 제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등장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잘 보시면 네. 트럼프가 등장을 했잖아요. 네. 트럼프가 등장을 해서 지금은 협상의 단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너희가 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맵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면 관세를 높일 거야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개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산업에서 우리가 IT 분야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다른 중소기업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기업들이 받는 피해와 네. 관세율의 인하를 받아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다른 기업 쪽에서 만약에 피해를 덜 볼 수 있다면 이 중에선 선택을 하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양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서비스의 경쟁도 같은 것도 사실 많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얘기를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지도 정보만 제공하면 그러면 구글이 바로 우리나라의 서비스들을 다 따라해서 완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냐? 네. 또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 품질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한번 뭐 진실로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도 데이터는 뭐 우리가 거의 1조 원이 넘는 세금 투입해서 만드는 거다. 구글 데이터는 좀 품질이 떨어진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구글의 데이터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뭔지 앞서요? 잘 그런 건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그 우리나라가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했는데 옛날부터 그 지도 데이터를 왜 해외 업체한테 그냥 넘겨주냐? 그럼 이건 디지털 식민지화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조금 있는 거지,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데이터를 넘겨주는 게 저는 약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오히려요? 네. 네. 이게 지금 조선 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감정적으로는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서상에서 봤을 때는 저희 안키놈들을 막아야 되라고 생각하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 문물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부정적이었었고 그러면 막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2009년의 사례를 본다고 치면 우리 스마트폰 기억하시죠? 네.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처음 나왔던 게 아이폰 3였었고 아이폰 3GS가 공개가 됐는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 1년 반, 2년 정도를 막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막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핸드폰 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개 사업자가 뭔가 이 아이폰을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갤럭시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 아이폰을 대체할 수 있는 핸드폰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과 아예 이걸 차단해야 된다. 국민 정서상으로 아예 막아야 된다. 이건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 해법 이제 좀 솔루션으로 가봐야 될 텐데 그 블러 처리와 좌표 제공 이건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도 한번 구글과 우리 정부가 좀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협상을 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양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좌표 줘야 돼요? 좌표를 안 주고 예. 네, 블러 처리를 어떻게 좀 해달라. 다른 나라도 블러 처리를 해주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은 높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블러 처리의 실효성이 있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블러 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을 수 있는데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뭔가 구글에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뭔가 우리가 뭐 소를 제기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좌편 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이슈가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협상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정보 협상이 될 텐데 저는 이거는 그 정부에서 약간 양보하는 형태로 갈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양보를 좀 하고 뭘 얻어낼까요? 가장 좀- 좌표를 주는 게 다 어려울 것 같아요. 좌표를 주는 게 더 어려울 것 같고 네. 정확한 좌표가 아니고 뭐 대충 뭐 여기는 블러 처리해달라 우리 시설이니까 뭐 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예. 네. 구글이 만약에 또 안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좀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게는 거부한다. 그러지는 네.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 다른 지역들도 민감한 군사 지역들은 이미 가림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거긴 다 민감한 곳들의 좌표를 다 제공했냐 그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외국도. 네네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 뭐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좀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구글 어스나 구글 지도에 뭐 해서 안 좋은 사례가 많았다. 이제 국내 여론 중에서도 그래서 절대 이거에 패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좀 그런 사례들이 좀 있고 가능성이 있나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의 그 군사 지역이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한테 이렇게 들켰다든가. 네네네. 그다음 2018년에도 벨기에 정부가 구글이 자국의 군사 시설을 구글 어스에다가 올렸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례 세 번째를 보면 대만이 군사 시설의 블루처를 요구했는데 구글이 위성 데이터는 편집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 자체가 외부에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간섭할 여지가 없다. 그렇죠. 한번 주고 나면 끝인 거죠. 네, 그게 예, 이제 예.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고 네. 또 한 가지는 구글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했어요. 우리나라 데이터를 모두 가져갔어요. 가져가 서비스를 시작하면 끝인데 만약에 구글의 데이터 센터가 국내에 있다가 우리나라 정부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 설립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제재할 명분이 있으니까. 근데 데이터 센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동해를 일본으로 표기하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시했다고 네. 했을 때 그걸 우리나라 제재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뭔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민감해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네. 명확하게 협상을 해야 되겠죠. 네, 아, 하나. 그렇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상의 하나의 수단이 되게 된다면 하고 이제 더 큰 어떤 우리의 뭐 단기적으로 자동차 관세라든가 여러 개가 있다면은 뭐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어떤 좀 이런 이제 피해들 우리가 예상되는 아까 그런 피해들 외에 또 어떤 좀 산업적인 피해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중소기업 쪽이 이런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있죠. 중소기업들이 타겟이 돼서 뭔가 피해를 입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잠깐 이제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POI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POI가 뭐냐면 Point of Interest라고 하는데 이 지도 정보는 그냥 어떤 상호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정보인 거고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혹시 네이버 지도 이용해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 같은 걸 검색한다 그러면 주변에 카페가 나오고 네. 그 카페를 눌러보면 지도 플러스 사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댓글 같은 게 나오죠. 네, 메뉴까지 나오기도 그렇죠. 하죠. 예. 그게 POI 데이터입니다. 예. 그런 데이터들을 구글이 순식간에 축적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글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어떤 뭐라고 미꾸라지라고 하나요? 미꾸라지가 들어와서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서비스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약간 나태해져 있고 네. 우리나라 시장만 뭐 잘 되고 있는데라고 하는 것들을 약간은 깨부술 수 있는 더 잘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런 좋게? 것들을 네. 네, 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족하지 않고 아. 차라리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못하고 있는 게 뭐냐. 네이버나 카카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티맵도 있고요. 네. 예. 외국어 서비스가 너무 약해요. 아, 네,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서비스 이용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봤을 때 우리나라의 버스나 기차 같은 게 예약이 너무 힘들대요. 한국어로만 되어 있고 이게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네. 구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구글이 들어오면 이런 서비스를 바로 영어로 지원하면서 연결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것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서비스를 고도화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꼭 나쁘다고만 보지 않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더 경계심을 갖고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론들은 어떤가요? 간략하게 좀 볼게요. 예. 국민 여론은 반대가 많을 네, 것 같은데. 조선시대랑 똑같죠. 네. 네.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지지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반대가 54% 정도로 거의 압도적이고 네. 찬성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이 정권이 바뀔 때까지 지금 현재 정권에서 급격하게 뭔가 추진하지 말고 이 정부 새로운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조금 미뤄두자라고 하는 의견이 많고 예. 또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될지는 좀 저는 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의 네. 국내 정서들을 약간 자극한 형태로 갔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구글 서비스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들 더 편해질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반대로 물었다 그러면 찬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구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걸 막아야 되니까 찬성해야 되니까 라고 했을 때는 반대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 데이터, 이 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는 반출 이슈에 대해서 이게 지금 트럼프의 비관세 장벽이랑 엮여 있거든요. 자, 이사님, 정말 우리가 줄 수밖에 없다면 뭘 얻어내야 되고 이 딜,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우리의 전략 같은 것도 한번 재현해 주시죠. 일단은 가서 얘기 드렸지만 관세에서 우리가 더 얻어낼 건 얻어내야 됩니다. 관세 협상에서 얻어낼 건 최대한 얻어내야 되고 그리고 이 딜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부가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섰잖아요. 네, 직접.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나선 데 대해서 트럼프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걸 요구해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민감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도 구글이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압박할 수단을 내놔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도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데 상업화를 위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예, 법으로. 법으로. 미국 법으로. 네. 그러니까 국회가 할 일이 좀 있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법 말고 미국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 국회가 이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사한 법을. 네. 아니죠. 미국에서 만들어야죠. 아,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만들어야 제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꼭 법은 그런 형태의 법은 아니라더라도 우리도 트럼프 정부한테 구글을 감시하라는 역할을 꼭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뭔가 협상이 좀 진행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우리 장우진 이사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이거를 준다면 그 정도 급은 뭐 하나는 얻어와야 되겠다. 네. 네, 이런 것도 좀 협상 과정에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우진 GV 인베스트먼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